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저평가 아파트, 공공이 아니고요. 민간 재건축 추진 중인 곳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실투자금은 한 2억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 기사 몇 개 보고요. 오늘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이런 게 있네요. 빌라는 현금 청산, 아파트는 세금 폭탄이라고 하고요. 극단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참여자별 고충 해놓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라 매수자 입장을 봤을 때는요. 2월 4일, 즉 이제 이사대책이죠. 이사대책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이 재개발 구역인지도 모르고 매수를 했는데, 향후라도 여기가 공공주도 개발이 된다,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입주권도 못 받고 현금 청산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고충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공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 그래서 90%를 95% 이렇게 계속 공시 가격을 좀 올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재산세나 종부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1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거주하면서 부과를 내겠지만, 사실상 2주택 입장에서는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다른 하나의 주택들은 세를 주기 때문에, 세를 준 거는 결국에는 전세나 월세 가격을 올려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규제 지역 내에는 LTV를 이제 40%밖에 해주지 않고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택 매수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임대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상 전월세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을 봤을 때 사실 긍정적인 메리트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빌라와 아파트,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도록 하는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래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1월 주택 유형별 월세 비중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나타낸 건데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위에 보이시는 게 전국 주택과 서울 주택 그래프고요. 아래에 보이시는 두 개가 서울 아파트와 전국 아파트인데, 보시는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를 보면은 2019년에서 2020년에 월세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오히려 줄었는데 2020년에서 2021년을 봤을 때 가장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 26.8%였던 게 거의 한 40% 가까이 이렇게 월세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정부의 주택 보유 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결국에 이제 조세 증가죠. 조세 증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라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 아파트의 월세 증가폭이 가장 컸죠. 앞장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난해 1월 월세 비중이 26.8%에 그쳤지만 지난달에는 39.5%로 1년 새 무려 12.7%나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을 높인 것이 결국에는 이제 현금 확보에 용이한 월세 비중을 높이는 등 조세 전가로 이어진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임대차 후폭풍의 영향도 있죠. 그래서 1월 월세 비중이 40% 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차 3법 시행,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세 시장이 기존 전세에서 전세가도 올랐지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이 지금 고착화되고 있고요. 일부 강남권에서는 월세가 8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짜리 이런 주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잘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임에도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실수요자 어려움은 알지만 대출 규제는 완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좀 계속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상담자분 사연을 하나 가지고요. 지역을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미혼 남성입니다. 직장은 여의도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셨고요. 현재 신도림 인근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고, 근데 최근 집주인이 이 오피스텔을 매수할 생각이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주하기 편해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1.5룸 오피스텔이고 초역세권입니다. 추천을 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지역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현금은 1억 후반에서 2억까지 가능하고 최대 매수가 가능한 금액은 4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의도가 많이 멀지 않는 곳으로 이제 거주를 하면서 투자까지 고려할 수 있는 곳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일단 여의도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오피스텔, 특히 이제 오피스텔은 1.5룸 같은 경우에 특히 여기는 시세 차익을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매수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비록 이제 자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자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1억 후반에서 2억까지 가지고 계시고 4억 정도의 주택을 매수 고려하고 계시니까요. 특히 이제 여의도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을 좀 추천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지도를 좀 살펴보시죠. 일단 직장이 여의도에 계신 것 같고요. 현재 뭐 신도림 인근에 오피스텔 살고 계시는데 여기를 뭐 매수하겠다 문의를 주셨는데 여기는 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1.5룸이기 때문에 투자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자금이 뭐 충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다세대 빌라를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사 대책으로 뭐 현금 청산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우선 좀 안전하게 아파트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을 봤을 때 첫 번째가 이제 광명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구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명은 이제 경기도이긴 하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이지만 일단 지역번호는 01을 쓰고요. 일단 입지상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서울하고 같고요. 주택 가격도 보면 서울의 외곽 지역보다 사실상 좀 비쌉니다. 지금은 뭐 대부분 신축 아파트가 15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광명 뉴타운이라던가 뭐 철산 재건축이 뭐 입주를 하면 할수록 시세가 같이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구로 일대를 가보시면 여기도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인 민간 재건축이 추진 중인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자금으로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추천지는 이제 하안주공입니다. 하안주공에 이렇게 많은 주공 단지들이 있는데요. 이들 단지 중에서 용적률 좀 살펴보시면 용적률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이 사실상 재건축 가능성이 이들 중에서도 더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단지를 좀 선정을 하셔서 좀 거주와 좀 투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 위치도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현금 청산에 거래 안 될라. 구로 광명에서도 이제 공공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안주공도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구로주공이나 신월시형도 무조건 민간 주도로 하겠다. 특히 뭐 하안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도 민간 재건축 뭐 진행하겠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구로 일대에도 가보시면 이렇게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임에도 시세가 지금 3억대 초반밖에는 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 단지임에도 아직 시세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아직 결혼 안 하셔서요. 이런 단지들도 특히 이제 투자성이 있는 이런 단지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두 번째로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을 보면은 여기 이제 정비구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역입니다. 즉 재건축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재건축이 아니라 기사를 보시면 구로구 산업인 아파트도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저평가 아파트 민간 재건축 추진 중 실투자금 2억 대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특히 이제 이사 대책 이후에 매수를 했는데 여기가 뭐 모릅니다. 언제 공공주도 개발이 될지 모르는데 향후라도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혹은 포함이 되면 다 현금 청산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아파트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 이미 하셨던 분들은 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재산세나 종부세 상향이 불가피하고, 1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겠지만 2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전월세 상승 및 세금이 결국엔 세입자에게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실수요자 어려움은 알지만 대출 규제 완화는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0대 중반 여의도 직장인인데요. 미혼 남성입니다. 실투자금을 2억으로 이제 아파트 지역을 좀 추천드려봤고요. 첫 번째로 이제 하한 주공을 좀 말씀드려봤고요. 여기가 이제 대단지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가 재건축으로 추진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큰 폭의 시세 상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로 좀 추천을 드려보겠고, 이제 두 번째로 비슷한 자금으로 봤을 때 이제 구로 산업인 재건축 추진 아파트도 있으니까요. 좀 같이 이렇게 보셔서 현장에 좀 가보셔서 이제 검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제 카페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좀 답변을 드려보겠고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